저는 이재명 씨를 직접 고소해서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겁니다. 지난 26일 청와대가 단행한 통계청장 인사에 대한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통계청장을 경질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자료를 내민 통계청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고 악명이었습니다. 통계청장 인사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마 통계 조작으로 국민 눈을 가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3, 4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경질이겠지만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저는 정기적 인사 일환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감히 통계적 조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통계 조작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경질이냐 아니면 정기 인사냐. 정치권은 지금 통계청장 교체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조수진 부장, 네. 뭐가 어떻게 왜 다른 겁니까 지금 시각이? 네. 이틀 전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통계청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통계청장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2년 안팎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장이 1년 3개월 정도 재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최근에 통계청이 어떤 자료를 내놨을까 아하.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재난에 가까운 고용 감소 그리고 소득이 양극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강화돼서 최악이다. 이런 발표가 통계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바로 이 통계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 된 것 아니냐, 교체가 된 것 아니냐 네. 이런 설왕설래가 많은 겁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교체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주 발빠르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특정한 이슈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야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특정인을 콕 집어서 인사를 한 것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조직의 활력을 위한 인사였다. 독립성을 간섭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어떻습니까? 청와대 해명 어느 정도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야권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요? 청와대에서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네. 계속해서 통계청의 발표에 대해서 문제를 비판하는, 제기하고 있죠. 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청이 표본을 잘못 정해서 아니면은 이 청와대에 불리하도록 보일 수 있는 통계를 제시했기 때문에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오인이 되고 있다. 아하. 그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청와대의 설명을 근거로 그렇다면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조작하라는 거냐. 분식 통계가 아니냐. 아하. 이런 걸 지시하는 그런 공직사회에 이런 걸 지시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것을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고용 대란, 고용 쇼크 뭐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고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이유가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청와대 측에서 계속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에서는 뭔가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했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경질된 사유를 모른다.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인사가 단행되고 어제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임식 직후에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경질된 사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뭔가
권고가 있었지 않느냐 아하.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 또 이임식 발언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임식 내내 또 눈물을 흘렸다면서요? 네, 눈물을 흘리면서요. 한 이야기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질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아하.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했다. 아하. 네, 그렇다면 올바른 길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신을 제어했다. 이렇게밖에 풀이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는 이것을 고리로 해서 맹공을 퍼붓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선 지금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교체된 장 본인인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언론과에서 흘린 이야기들 때문에 더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 배경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이 황 전 장관이 청장이 경질 사흘 전에 답변을 했던 내용도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임금을 갖다가 16%, 10% 이렇게 계속 올리면 뭐합니까? 물가가 10%씩 올라가는데. 통계청장 장바구니 하시죠? 쇼핑하시죠? 이마트에 가서 주로 하십니까? 어디서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온라인 쇼핑합니다. 그 외국 온라인 나갈 쇼핑은- 여건이 좀 안 돼서요.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시는 분은 한 2%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 7월달, 8월달 굉장히 날씨 더웠습니다. 날씨 때문에 뭐 취업자 일을 좀 적게 했다. 그럼 8월달은 더 줄여야 되겠네요. 뭐 아주 좋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5천 명보다 더 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뭐 점쟁이가 예, 아니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 영상은 답변 태도 때문에 네. 좀 논란이 되고 회자가 됐던 영상이긴 한데 자, 뭐 영상이야 그렇다 치고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통계청장이라는 자리. 글쎄요. 통계 자료는 수치이기 때문에 입력한 대로 나오는 것일 뿐 이게 왜 정치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궁금해지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을 짧게 하셨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자리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통계라는 것이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라든지 의도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상식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장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치부 기자를 저도 오래 했습니다만 역대 통계청장 누가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죠. 바로 조금 전에 보신 저 국회 답변만 하더라도 통계청장이 이 수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 대해서 정부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용 문제에 대해서 좋아질 것 같냐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답하고요. 심지어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입니다. 지금 7개월째 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고 있고요. 지난해 월 평균 30만 개가 늘어났던 일자리가 급기야 지난 7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5천 개만 증가했다. 이런 것이 통계청 자료였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나 모든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느냐 이것을 통계청장한테 물어본 것이죠. 네. 그런데 통계청장은 너무나 액면 그대로 그렇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하다. 아하.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과거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통계 자료는 숫자일 뿐이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통계 전문가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바로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신임 당대표죠. 이해찬 더민주 대표가 협치를 제안했었죠. 이에 대해서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오늘 수위를 높여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제 눈에는 단순한 한 건의 인사로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의 어떤 말하자면 아주 심각한 병이 생기지 않았나. 아니면 그 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가 왜곡되는 것,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정보 왜곡 이것도 통계청장 교체를 두고 하는 말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단순한 한 건의 인사로 절대 보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의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 이 통계청장의 인사, 이번 교체 인사가 공직사회 전반에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오늘 또 경제정책을 변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매일 간담회 열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더더욱 속도를 내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숫자, 이 입증해주는 데이터를 만든 통계청장이 바뀌었다면 네. 야당의 시각에서는 통계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라는 이야기 아니냐. 네. 이것이 공직사회에 내리는 지침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청장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통계청장의 교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서 경질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요. 정경도 합참 의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글쎄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워낙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신 대표님 어떤 인물입니까? 공군 출신이죠. 공군 출신이요. 그래서 현 정부가 사실은 이제 국방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방계획의 거의 90%가 육군의 어떤 그 살을 빼는 것에 치중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내정자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유력 후보죠. 네네. 유력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으로서 국방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저번에 기무사 문건이라든지 그동안 뭐 수많은 설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육군 출신으로 인재풀은 사실 육군이 많아요. 네. 근데 육군 출신을 하려면 이 계획을 파는 지금 송영무 장관이 짰는데 네.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육군의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육군 출신이 와서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네.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군 출신인 정경도 현 합참의장을 지금 유력 후보로 두고 있고 왜냐하면 또 인사청문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짧은 기간에 지금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였고 이미 인사청문회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현 합참의장인 정경도 총장을 의장을 지금 뭐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육군 총장을 비롯해서 육군의 수많은 인사가 지금 후속 인사가 또 따라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